예, 반갑습니다. 금요 박수로가 먼저 나왔네요. 예,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에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우입니다. 예,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민 선생님입니다. 네, 지구과학 홍인환입니다. 이 부분 오늘의 방송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23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때부터 정시 선발 인원이 주요 16개 대학은 4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 모집이 40%인데 만약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건 만약에 수시에서 다 못 뽑으면요. 또 정시를 2월 되는 인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칠게 보면 45% 많게 보면 진짜 50%까지도 있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정시가 많이 늘어나는데 정시가 늘어나는데 이과생들은 과연 이 정시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시에는 국어 몇 프로, 수학 몇 프로, 영어 몇 프로, 그다음에 과탐 몇 프로 이렇게 했는데 이 반영 비율을 조금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과생들 과탐 정시의 반영 비율만 확인해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과탐 반영 비율이 이 정도라는 거, 진짜 과탐 반영 비율이 30%인 대학이 대부분 많아요. 주요 대학, 상위 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탐 선생님들하고 또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자료 이렇게 보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립대학이,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22학년도까지 자연계 1, 2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나눴거든요. 이 1, 2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학과들을 이제 좀 1에 있는 학과, 2에 있는 학과를 분류했는데 22학년도까지는 반영 비율이 국어 20%, 수학 35%, 영어 25%, 과탐 20%예요. 영어보다도 반영 비율이 적어요. 22학년도까지. 그런데 23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가 수능 보는 23학년대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자연계 1 그러니까 이건 보통 자연계 1은 학과가 어떠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계열 이과 예를 들어서 기계 전기 전자 쭉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게 자연계 1에 속하는데 반영 비율이 국어 20, 수학 40, 영어 10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고 과탐이 30이에요. 그런데 자연계 2하고 3가 있어요. 자연계 2는 보통 생명과학이나 융합 응용화학, 그다음에 환경공학 이런 과들이 또 자연계 2에 속해 있고요. 자연계 3는 환경원의 건축학부, 그다음에 교통공학, 그다음에 조경학과 좀 이런 게 이제 자연계 3에 속해 있는데 자연계 2하고 3가 반영 비율이 같아요. 국어가 20%, 수학이요 35%. 그 다음에 영어가 10%, 과탐이 35%입니다. 그래도 안 할걸요? 이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정시에 수학이 35%, 과학이 35면요. 70이잖아요. 영어는 사실상 이거 10%는 왜냐하면 등급 간에 이 점수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네? 그러면 거의 수학과 과학에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또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이 같아요. 이거면 진짜 수학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수학이 한 3등급 떨어졌다 하더라도 탐구가 두 개 합평균이 1.5만 나오면은 전 시립대 합격한다고 봐요. 일단 이 학과들을 봤을 때. 자, 우리 과탐 선생님도 이 반영 비율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일단은 그 기존의 반영 비율도 보면 주요 대학이 과탐이 거의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립대가 좀 극적으로 많이 변한 것뿐이지. 예. 22학년도에도 여전히 과탐은 거의 수학 다음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 플러스 이게 아직까지 학력고사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는
국영수만 잘하면 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과학을 잘할 수 있다라든 생각이라든가 혹은 주요 과목을 잘하는 애가 과학을 못하겠니? 뭐 이런 생각? 조금만 투자하면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트렌드가 바뀌었고 입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탐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비율만큼의 학습량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대학에서 보내는 난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야구에서도 투수하고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듯이 이건 대학에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보내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과탐 중요해. 이 성대가 수학 35%, 과탐 35%예요. 성대 국어 30이고. 그러면 이거 수학과학이 지금 70%, 그다음에 중앙대 보세요. 중앙대 완전 과학 작살이에요. 수학 40에 탐구 35에 75%예요. 게임 끝난 거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과탐이 35, 수학이 40이고 과탐이 35면은 야, 수학 과학으로 거의 승부 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물론 23학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22학년도보다 23학년도에 정시 선발 인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더 많이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수능에서 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우리 지금 이과생들은 과탐 시간이니까 과탐의 그런 반영 비율을 지금 저희가 보고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인이에요. 사인. 대학에서 과탐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 선생님.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전략적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막 무조건 전 과목을 다 만점 받아야 뭐 이런 압박감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이과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학과학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애들에 대한 스케줄을 보게 되면 그냥 국영수.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국어에서 흔들리면 또 수학도 흔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지금 현 상황이 고2 때 공부했을 때 어디가 좀 포점을 맞춰주냐.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에 대한 포점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타이트하게 접근해서 고3 갔을 때는 확실하게 수능적 해석에 들어가는 수능적 마인드가 정립이 돼야 좀 3학년 생활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전체를 다 맞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극상위권 애들 0.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내려놓고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는 학업 선생님. 네, 뭐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왜 그럼 과학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느냐 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입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제표? 네, 고등학교 편제 과정상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이게 부모님들이 사실은 고2 때 어느 누구도 결정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애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 우리 애는 무조건 정시로 가야 돼. 사실 그런 부모님이 없으시니까 일단은 수시해 보다가 혹시 좀 안 되면 나중에 정시로 돌리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이미 고1 때 내신 성적이 이미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갈렸으면 빨리 선택을 좀 하셔서 정시로 가야 될 친구들이라면 빨리 과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고2 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수능형으로 내버리면 학생들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또 쉽게 내면 애들이 쉬운 과목이니까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거를 좀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사실은 그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사실 저희도 학생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하라라고는 정확히 이렇게 알기까지는 쉽지는 않잖아요. 대신 정시 갈지 수시 갈지만 빨리 정해놓고 그리고 정시로 갈 거면 수학하는 거에 반 정도 시간만 투자를 하면 과학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내신도 해야 돼. 또 뭣도 해야 돼. 더 웃긴 건 고2가 됐음에도 내가 수능 과목을 뭘 선택할지도 몰라. 저한테 애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선생님 고3 때 2과목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시까지 저는 안 보인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든 정시든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고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저희 방송 잘 안 들릴 거 생각을 해요. 극상위권인데 뭐가 걱정이야. 뭘 해도 다 되는데. 근데 대부분 한 이제 2, 3, 4등급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좀 냉정하게 우리 아이 상황 봐서 그다음에 지역별 학교별 편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뭐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좀 빨리 우리 아이가 최대로 갈 대학이 인서울이냐 서울 약대냐 약간 먼 데냐 서울 상당히 먼 데냐 빨리 정하는 게 전 맞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달성쌤 뭐 저도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일단 이 과탐 비율을 늘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재수생도 그렇고 이제 재수생들은 워낙 자기들이 겪은 일이니까 작년에 겪은 일이니까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고 재학생들이나 고3이든 고2든 아니면 학부모 설명회든 요거 이제 비슷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표정이 나오시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뭐 제가 학부모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식이 없다는 뜻이 또 될 거고 기현 쌤 말씀을 좀 이제 더 붙이자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평가원 전에 했던 방송 중에서도 이제 재수생이 강세일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고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비율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냐의 차이 같아요. 재수생이 더 잘 이해를 했고 더 잘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서 강세를 부릴 거고 일단 고3들은 거의 지금 뭐 당연히 이제 6월 평가원이 끝났을 거니까 지금 뭐 정시 당연히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을 거고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수시냐 정시냐를 결정을 빨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낫는 방법이고 그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의 내신만 보고서 이 정도면 뭐 수시, 이 정도면 정시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목표 대학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없다면 지금쯤이라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늦지 않았고 아직은. 그래서 본인의 이제 점수에 따라서 목표 대학을 정하고 그게 정말 자기의 내신 점수에 뭐 택도 없다. 그러면 이제 정시로 빨리 돌려야 되는 거고 뭔가 자기 목표 대학이 이 정도고 내가 이제 가고 싶은 과가 이거고 목표 대학이 이제 있는데 내가 수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싶으면 수시로 좀 더 챙겨보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의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도 이거 접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통합과 이제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거죠. 이게 선생님 저 인수를 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되나요? 근데 이게 답이 없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대답을 이게 못 해주니까 단순하게 딱 몇 등급은 무조건 맞아. 그럼 당연히 1등급이죠. 몇 등급은 맞아야 돼. 이거 얘기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항상 아이들한테도 지금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이제 아직 시험 한 번 봤잖아요. 중간고사 한 번 본 상태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라. 목표 대학도 생각을 해보고 통합과학이라는 걸 공부를 해보니까 니네가 이제 2학년 올라가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좀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못하겠으면 어차피 다 싫어할 거니까 그 중에서도 얘는 최악이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라고 항상 얘기를 해오는 편이어서 제가 보기엔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이제 한 번 봤지만 본인들의 1학년 결과차 자기네들 어떤 역량 이런 걸 알 거예요. 내신에 대한. 그래서 기현쌤 말씀처럼 조금 더 붙여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 대학은 어느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근데 목표 대학을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기의 내신인 등급이 뭐 2등급 후반, 3등급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서성하는 좀 무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목표를 서성한으로 잡고 내신을 접고 정시를 한 1년 반 지금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애들이 수시를 알아요. 본인도 정시해야 된다는 거. 저 본인 성적 보면. 근데 수시를 못 넣거든요. 그게 편해서 그래요. 네?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내신하는 게 편하니까. 자기가 정시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걸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무 힘들 거라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시가 맞는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편한 내신을 하고 있을래. 혹시 모르니까. 드라마틱한 상황. 절대 벌어지지 않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하루 지나면 결국엔 3학년이 되고 나중에 막다른 길이 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차피 할 건데 미리 하는 건 힘드니 나중에 해야지. 수능 내신만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전문 컨설턴트잖아요. 내신만에서 내신이 2등급이면요.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요. 학생부 교과 그냥 충체제 없이 내신만 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요. 국민, 광운, 숭실 이쪽이에요. 광운 2.5면은 용인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2등급에다가 수능 체제를 장착하잖아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학종으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만 가지고 내신이 편하니까 내신만 하는데 왜 수능 체제를 생각 안 하는지 몰라요.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수능 체제가 있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수능을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애들 말로 털리죠. 본인이 학교 내신할 때는 만약에 과학을 했으면 과학 등급이 한 2등급 이 정도 나오는데 수능으로 봤더니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내 내신이 떨어질지도 모를 것 같다는 불안감. 그러니까 예전에 홍인양 선생님이나 김기현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여학생인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6767 막 이 정도 나왔어요. 심각하게 탐구는 화학원 화학2를 선택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컨설팅을 받았는데 제가 이 여자애가 엄마하고 왔는데 저 인서울 갈 수 있냐 내신도 완전히 뭐 5, 6등급이죠. 근데 정확히 화학원하고 화학인데 2를 왜 했냐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냥 고3 때 2가 나가길래 자기 2를 했다. 그래 맞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한테 정말 네가 이 시간 이후에 나한테 모든 것을 네가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거 내가 시킨 대로 다 할 자신이 있으면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는 아니면은 네 뜻대로 네가 계획대로 하겠다. 나는 컨설팅 할 수 없다는데 그 아이가 승낙을 해서 제가 그 순간 그 컨설팅 하고 끝난 순간 국어, 수학, 영어 공부 책도 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학 2를 지구과학으로 바꾼 거예요. 화학 2를 지구과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 순간 걔는 6평 위에 걔는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를 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구과학이 1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요. 서울여대 합격시켰잖아요. 서울여대 합격시켰잖아요. 걔를요. 정시 말고. 그래서 걔가 수학이 6, 7등급인데 서울여대 논술 전형으로 합격시켰잖아요. 논술 전형. 수능 체제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그렇죠. 이만큼 이 과탐은 굉장히 이 뭐랄까 정시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정시에서도 활용도가 높고 과탐 성적,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활용하는데도 전략적 과목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영어는요 실질적으로 수시에 수능 체제 맞추는 과목으로 전략 써먹을 수 있지만 정시에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과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제가 이 방송하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과생 정말 중요한 건 과학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해요. 수학은 영원히 가야 한다면 저는요 과탐도 마찬가지 수학하고 같이 옆에 같이 가야 된다고. 수학이 어느 시점 뭐 6평 이후 여름 7월 이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재수의 길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뭐 하나만 더 말씀 붙이자면 우리도 모르게 과탐을 전략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과탐은 전략 과목이 아니고 수학처럼 당연한 과목입니다. 당연한 과목. 절대 과목? 절대 과목인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여름방학 이후에 내후년을 대비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과탐을 늦게 하는 순간 재수는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탐은 수능 과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무조건 고2 때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 과목입니다. 수학과 같은 이과생들한테는 수학과 같은 과학은 절대 과목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뭐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시는 당연히 베이스야. 무조건 정시는 자꾸 가는 거다.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정시는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네가 수시를 할 때 논술을 할 건지 학생부 교과를 할 건지 뭐 이런 걸 할 건지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그냥 정시 논술, 정시 교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 대부분 2, 3, 4등급 애들은 정시와 논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으로 2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그게 전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막 또 열변들을 토해 주셔갖고 시간이 막 굉장히 많이 또 진행되는데 다음 방송에서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